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마무리 부동산 세법 50선이네요. 자,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버리고 맞출 것만 맞추자. 즉, 기본에 충실하면 10개 맞춰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자, 1번은 뭐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물어본다? 세 가지 중 취득, 보유, 양도 중 보유. 자, 일단은 취득, 보유, 양도. 자, 기억. 자, 기억은 뭐다?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할 때만 내는 세금이다. 보유양도는 관련이 없네요. 그 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가지고 오로지 뭐다? 보유. 취득양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이에요. 부동산 사고 팔고, 사고 팔고니까 취득 양도가 되겠네요. 사고 팔고. 그 다음 리을은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함께 내고 등록면허세에 함께 내고 재산세에 함께 내죠. 그러니까 뭐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자, 미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미음은 다 관련이 있다. 취득세에 함께 내고, 그 다음 종부세에 함께 내고, 양도세와 함께 내니까 다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 비읍은 뭐다? 개인 지방소득세. 그럼 지방소득세는 임대할 때, 임대하면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내죠. 여기에 10%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10%는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임대하고 처분하니까 뭐다? 보유, 양도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뭐다? 시옷, 소방분. 자, 소방분 지역자본세율세는 재산세에 병기하는 세금이죠? 그럼 재산세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다? 보유. 그럼 취득 단계를 물어보면 4개고, 자, 보유 단계를 물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만약에 양도 단계를 물어보면 3개가 답이 되고요.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뭐를 물어본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모든 세금은 뭐가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발생됩니까?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생긴다. 성립시기. 자, 기억,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소득을 지급할 때 틀렸네. 언제? 1년.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X. 자,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예정. 그럼 예정은 뭐다? 그 과세 표준에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은 어쩌고 저쩌고 말일날 성립한다. 5. 자, 디귿은 종합부동산세, 농특세죠? 자, 요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 종부세와 함께 내는 세금은 농특세. 그럼 농특세는 뭐다? 본세와 함께 내니까 뭐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본세 성립 시기를 알아두면 되죠? 그럼 농특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니까 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이죠? 과세기준일을 맞네.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그럼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3% 가산세가 붙죠? 고지서.
그럼 3% 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납부를 안 했으니까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고지서 납부지연가산세가 성립합니다. 5. 그 다음 미음은 역시 납부지연가산세. 이거는 뭐다? 일일가산세다. 일일가산세. 일일가산세는 일일이 꼭 들어야죠.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면 성립합니다. 그 리을은 고지서가 나왔다. 3% 가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무조건 3% 성립하고, 일일가산세는 뭐다? 0.022. 일일가산세는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 0.022씩 계속 성립하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 자, 2번의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네요. 자, 그리고 3번. 자, 3번은 뭐를 물어본다, 이제?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뭐예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 뭐다? 부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서 부과 기간 안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 부과를 하면 그 다음은 징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자, 1번. 납세자가 사기보정, 정부 열받죠? 열받으니까 제척기간은 며칠이다? 10년. 사기보정 10년. 그 다음 2번은 뭐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무신고. 무신고 어떻게 배웠어요? 무칠래 7년 만년. 그리고 상속 또는 징여. 이거는 상속세 징여세가 아닙니다. 우리 징여세는 출제범위 제외입니다. 상속 징여를 취득하는, 즉 상속 취득세, 징여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자, 무신고네요. 그럼 이거는 7년이 아니라 10년인데 왜 틀렸어요? 3번이 이게 개정법이에요. 부담부 징여. 15년이 아니라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10년. 그래서 부담부 징여 제외가 아니라 포함. 작년까지는 15년이었는데 부담부 징여는 상속 또는 징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해서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징여 시 무신고하면 15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 자,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 그럼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있죠? 그럼 정지가 있고 중단사유가 있잖아. 기간이 안 들어가는 것은 다 중단사유입니다.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죠?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 그래서 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는 중단사유다. 그럼 분할납부 기간, 소송 중인 기간, 연부연납 기간자가 들어가는 것은 정지사유예요. 그래서 중단사유는 뭐다? 소멸시효에만 쓴다. 제척기간에 중단사유를 하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세금 내야 되니까. 소멸시효에는 중단 정지사유가 있다. 정지사유 4가지. 딱 고지, 독촉 및 최고, 교부청구, 압류. 자, 그 다음 5번. 자, 소멸시효 기간. 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건 원칙은 5년이다. 금액 갖고 따지죠. 과로. 다만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그럼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이상 안 되는 거는 5년입니다. 그럼 소멸시효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예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 성립일. 헷갈리면 안 돼요. 제척기간, 기산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 성립일, 과세기준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은 개정법이죠. 자, 다음 사례에 의해서 부동산의 국세의 강제징수를 통해서 매각 시 매각대금 배분 순위로 옳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다만 임차권은 주택,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에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며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박스. 자, 1순위. 일단은 먼저 들어와 있는 게 은행대출금 2억 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21년 6월 달에 임차보증금 4억 원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종부세.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자, 2억. 임대차 보증금 4억. 그리고 종부세가 3억이 연체되어 있어요. 연체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배분 순위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1순위. 이게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 다음 2에는 2순위. 그리고 주택임차보증금은 3순위. 이렇게 배당을 받았죠? 작년까지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택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죠? 주택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뭐다? 주택 임차 보증금 4억 전부가 아니라 이거 3억 체납된 거, 이거 3억을 우선 배당받아요. 그 다음 근저당. 근저당 똑같아. 이거는 은행은 손해보면 안 되죠. 이게 2순위는 똑같아요. 2억. 그 다음 그래서 3억 요거를 먼저 배당받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다? 주택 임차 보증금 1억. 나머지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후순위로 밀린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럼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은행은 뭐다? 그냥 2순위야. 똑같이. 단 체납된 조세 3억. 3억이죠. 3억을 우선 임차보증금이 배당받고 그 다음 2순위는 불변. 그럼 4억이니까 나머지 1억. 결국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당해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후순위로 밀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돌아가죠. 자, 5번은 이제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양도.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이 유상. 등기 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않죠?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보류지. 보류지와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매각. 돈 받았잖아. 매각은 양도로 본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자, 공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5대5 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 6대4 그럼 1, 6대4는 양도로 본다. 근데 반드시 뭐다? 유상이란 단어가 물어볼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대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징여입니다. 있는 경우는 양도. 자, 4번. 자, 필수 부담부 징여. 그럼 부담부 징여는 뭐라고 보였어?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징여. 근데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간. 그럼 가족끼리는 채무를 뭐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짜고 하니까 양도로 안 본다. 전체 뭐다? 징여 추정.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양도로 안 봐. 가족 간이니까 전체 징여 추정.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징여세를 물어야지. 이렇게. 근데 항상 입증, 증명하는 거래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왜 틀렸다?
항상이 들어가서 틀렸죠. 입증하면 양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을 지워야죠. 자, 그 다음 5번 무효. 자, 무효는 무효나 신탁해지는 내 것을 내가 찾아왔죠.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은 양도 및 취득 시기 틀린 거네요. 1번 일반적인 거. 자, 이것만 알면 되죠. 원칙 사실상 절대로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다. 이 경우 자산이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세를 포인트가 뭐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자, 이럴 때 주의해야죠. 뭐를 물어볼 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을 물어볼 때는 제외.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 양도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합니다. 포함.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대금 청산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제외. 왜 제외할까요?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가액을 물어볼 때는 포함합니다. 왜? 많이 거두려고. 자, 그 다음 2번. 자, 84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1호 자산이죠.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본다. 취득 시기 의제. 자, 3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양도일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절대로 허가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사고 팔더라도 양도일은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허가일에 속지 말자. 자, 4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교부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권리면적이죠. 내거 권리면적. 그래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답이 4번.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전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증가, 감소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증가, 감소가 없다. 권리면적, 전차가 들어가야 되고 증가 또는 감소는 공법용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그래서 증가, 감소가 없으니까 옳은 지문. 자, 설명으로. 자, 전.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5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무효. 자, 그럼 취득일이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는 뭐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 틀린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뭐다? 옳은 지문이에요. 모두 다 옳은 지문이다. 특히 4번 조심해야 돼요. 증가, 감소가 없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6번은 전부 다 정답. 전부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7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항상 출제되는 거죠. 필요경비의 포함 여부. 자, 1번.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약정. 뭐를? 이자를. 그래서 대금 지급 방법이 즉 장기할부 이자를 주기로 약정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죠. 그럼 이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약정된 이자. 그러나 지연 추가이자 또는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한다. 틀린 지문. 자,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거래에서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돼. 근데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뭐 하면 돼? 실제 금융거래에 의해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즉 계좌이체 이런 거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리고 3번.
자, 사업자가 포인트가 뭐다? 폐업시 잔존재화. 그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서 그럼 폐업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세제 뭐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틀렸네. 그리고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죠. 근데 채권이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누구에게 팔아야 돼요? 금융기관. 사채업자에게 팔면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다?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가정하고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전액 틀렸네요. 그 4번은 뭐다? 금융기관에 팔았어. 손해가 50만 원 났어. 근데 사채업자에게 팔았어. 그럼 100만 원 손해 나면 뭐다? 필요경비는 50만 원. 그래서 상대방 따집니다. 금융기관 전액 한도 없이 이럴 때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 취득가액. 그럼 반드시 뭐다? 환산 취득가액을 적었으면 괄호 뭐를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계액이. 자, 실제 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합계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실제 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는 어떤 방법이다?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뭘로 적었을 때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 추구했잖아. 그럼 옆에는 뭐가 따라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계. 그 실제 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큰 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적은 경우, 즉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큰 금액을 빼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가죠. 자, 8번은 뭐를 물어봐? 소득세법상 실거래된 양도 차익 또 나왔네요.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번 소득세법 부당행위 나오면 사기친 거야. 좀 말이 좀 세네요. 즉 양도세를 줄였다 이거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럴 때는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취득가액이다. 자, 2번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소유권 확보를 해서 소요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괄호 조심해야 돼요. 각 소득 금액이 사업소득이잖아. 그래서 사업소득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리고 3번 취득가액과 구분 계산한 현재의 가치 할인 자금이 약정된 이자 상당액이죠. 개인들은 이자 상당액, 사업자들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원가에 포함한다. 포함된다고요. 그리고 4번 양도자산의 보유권 중에 감가상각비로 또 나왔다.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이 나왔잖아. 항상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먼저 공제받았잖아. 먼저 공제받은 거는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해주죠? 이중공제. 그럼 받은 만큼 어디에서 공제를 하라?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야 되겠죠? 포인트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안 해. 그럼 어디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여기서 받은 만큼 50만 원 받았어. 그럼 50만 원 받은 만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제외하고 그래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포함하면 이중과세가 되네요.
그래서 4번은 뭐다? 옳은 지문.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자, 그 다음 5번은 자, 뭐다 이거? 특별법에 따른 공보상 면적이 증가됐잖아. 그럼 증가되면 조정금을 주고받죠. 국가는 징수합니다. 이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증가조정금. 증가조정금은 세금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소해서 받은 조정금은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딱 정리해야 돼요. 증가조정금은 거래가 아니니까 이 땅 팔아먹을 때는 뭐다? 필요경비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감소해서 받은 조정금은 이 땅 팔아먹을 때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므로.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9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가상승분. 틀린 것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뭐만? 3년이니까 세 가지. 토, 건,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과로 항상 조심해야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 조합원은 제외. 원조합원만 해주죠. 자, 그 다음 2번은 항상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봅니다. 등기된 걸로 보니까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불가능은 불이익을 안 줘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1세대 1주택. 자, 3년 보유했다. 고가주택이죠? 2년 이상 거주 안 했다. 그러면 3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거주하면 1년에 몇 프로? 4%. 4%. 그럼 12%. 2년 거주니까 8%. 그래서 최저 몇 프로야? 합쳐야지 20. 근데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40, 40,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2년 거주를 안 했네. 그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4%가 2%짜리로 바뀝니다. 2%. 2%. 그래서 몇 프로 된다? 6%.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3년 이상 보유는 필수. 그리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4%, 4%.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친다. 그래서 2년 거주를 안 했거나 누가 팔어? 비거주자가 팔 때는 1년에 2%짜리로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거. 그럼 2%. 그럼 일반적인 거는 최대 6.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한다? 30.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최저, 최대, 최저, 최대. 1세대 1주택. 나머지는 최저 6. 한도 30.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네. 자, 4번 국외 거. 자, 항상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죠. 자, 3년 보유하더라도 국외 거는 물가상승분,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네. 5번 보유기간은 항상 어떻게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근데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하면 안 돼. 10년. 이게 무슨 과세다? 이월과세. 그럼 취득일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누구 기준으로 따진다? 증여자. 증여자.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증여받은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0번으로 갑니다.
자, 10번, 1번.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지정지역. 그럴 때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건물 따로 땅 따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뭐다? 일괄. 합쳐서 토지 건물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가액 맞죠? 뭐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자, 그리고 2번 양도차익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환산 취득가액. 그럼 추계했잖아. 반드시 옆에는 뭐를 적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그럼 3%. 토지니까 미등기는 0.3. 필수예요. 그리고 2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 1호자산이죠?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항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취득다액도 당연히 뭐다? 동일기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자,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미등기 안 해주죠? 뭐만 해준다? 토건 조합원 입주권. 왜 틀렸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틀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뭐만 해준다고요? 조합원 입주권. 그래도 공제는 어떻게 한다? 계속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자산별로 각각 절대 소득별 하면 안 돼요. 계속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기본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되 어떻게 한다? 소득별로 자산별로 하면 안 돼요. 각각 연 250. 공통사항은 뭐다? 4번과 5번의 공통사항은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미등기 제외. 4번도 마찬가지죠. 5번도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은 뭐를 물어본다? 세율. 반드시 암기해야 돼. 세율. 기억.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건물이 보이잖아요. 상가. 이거는 알고 돌아다녀야죠. 상가. 미등기는 몇 프로? 70. 딱 보니까 6개월 만에 팔면은 몇 프로? 50. 1년 8개월 만에 팔면은 40. 2년 채워서 팔면은 초과누진, 기본세율. 이거는 알고 돌아다녀야 돼요. 자, 그럼 등기된 건물 1년 6개월이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이죠? 몇 프로? 40%.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초과누진. 40% 비례세율이네요. 자, 그 다음 등기된 주택, 조합원 입주권 2년 이상. 역시 뭐다? 초과 누진세율. 5. 그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보유해야 초과 누진 5. 자, 그 다음 디귿은 상속. 그럼 상속받았을 때 세율의 보유기간은 소급 적용하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양도일까지. 그럼 보유기간을 더해야죠. 그럼 1년 7개월 6개월 하면 2년 1개월. 그럼 상가니까 건물 2년 채웠으니까 초과누진. 항상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자, 리을. 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2년 채웠죠? 2년 채웠잖아. 그럼 기본세율에 몇 주택이야 이거? 2주택 20을 더하죠. 근데 숫자가 나왔잖아요. 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까지 양도할 때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냥 6에서 45. 숫자가 들어가면. 맞고. 자, 주택 분양권. 분양권이잖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도 60. 그래서 분양권은 초과누진 안 써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초과누진을 쓰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나머지는 비례세율을 씁니다. 정리 잘하세요. 자, 12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양도 차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세 글자로 줄이면 결손금.
손해난 거 마이너스 났잖아. 1번. 자, 토지의 양도로 양도 차손 결손금. 근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같은 자산이죠. 그래서 공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번. 어디에서 공제합니까?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는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습니다. 양도 차익. 뭘로 고쳐야 돼요?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자, 그럼 공제할 때 순서대로 2번. 자산별 양도 차산은 밑줄 그어 같은 세율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통산하고 먼저 공제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한다. 공제한다. 그 다음 3번.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거. 그럼 마이너스가 남아있으면 뭐다?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 못하죠. 양도세는 양도세끼리만 공제하는 거예요. 다른 소득 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23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발생한 양도 차손. 이제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그럼 남아있으면 신고하면 끝나. 그래서 24년에 양도하는 토지의 소득에서 포인트가 뭐다? 2월.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년 소득에서 공제해주면 안 되죠. 자, 5번 또 나왔다.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은 이 같은 자산, 1호자산. 1호자산. 그래서 양도차손은 주식은 다른 자산이죠.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어디서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자, 13번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안 했다. 미등기잖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적용될 수 있는 것. 단 주택은 미등기 제외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럼 기억. 자, 1세대 1주택 5년 보유했다. 그럼 원칙은 비과세죠? 근데 미등기로 팔았으므로 비과세 배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도 안 해줍니다. 장특공제도 안 해줍니다. 근데 리얼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지거래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추계했다는 거죠? 근데 뭐는 해줘?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준다고요.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가격의 일정 비율 0.3% 국내 것은 해줍니다. 일정 비율 0.3%를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죠? 과세표준의 70%죠. 초과누진 못 써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공제될 수 있는 거니까 리을밖에 없네요. 리을. 자, 14번. 자, 1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가입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8년 후니까 10년 이내에 들어간다는 거죠. 10년 이내 그 건물을 갑과 을이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갑을병이네요. 증여 후 양도. 몇 년 이내에 팔았다? 10년. 양도했어요. 그럼 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2월 과세. 하나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우회 양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그래서 을이 배우자, 가족에게 하면 뭐다?
이월과세.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했다. 동생에게 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수없이 우리 연습했잖아요. 자, 그럼 1번. 을이 갑이 배우자. 그럼 이월과세네. 을이 양도차익 계산제 취득가액은 누구? 갑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죠. 갑이 뭐다? 건물을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주죠. 1억에 취득해서 증여하니까 3억이 됐어. 10억에 팔았어. 그럼 취득가액은 3억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을이에요. 이게 증여자. 받는 자, 수종자예요. 이렇게. 그럼 취득가액은 1억. 누구 취득가액? 갑이 취득 당시. 증여 당시 하면 3억으로 띄어요. 그럼 1번이 왜 틀렸어요? 갑이 건물을 증여한 당시 3억. 틀렸죠? 증여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갑이 건물을 증여한 당시 틀려서 취득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 2번도. 그럼 이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2월과세니까. 그리고 3번도 1번, 2번, 3번은 다 2월과세야.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절대 증여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고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자, 4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2월과세죠? 그럼 갑과 을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을이 책임지는 거죠. 없다를 고급스럽게 어떻게 지지 아니한다. 자, 5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서 왜니까 동생이네. 그럼 동생이죠? 그럼 동생은 뭐를 계산해봐? 증여세, 양도세. 합쳐봐. 합쳐보니까 3억이 나왔어. 그럼 원칙은 3억을 내는 거야. 근데 부당행위니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갑의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5억이 나와. 5억이 나오니까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이렇게 될 때. 동생의 세금이 적고 형의 세금이 클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5억을 걷어야 돼요. 적을 때만. 그래서 5번은 뭐다? 적은 때는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5억을 걷어야죠. 그럼 5억을 거두려면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갑이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5번은 뭐 납세 절차로 들어간다. 1번 부동산, 1호자산 항상 2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말일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2번은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맞네. 그리고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대로 똑바로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예정 신고 납부할 수 2,800이다. 그럼 최대 1천만 원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땡이네. 최대 얼마? 800. 필수예요. 4번은. 요건이 얼마다? 1000초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000초과에서 2천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1000초과. 근데 2000 초과일 때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 그럼 얼마예요? 1800. 그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1000을 빼야죠. 그래서 4번은 뭐다? 최대 800만 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1000 초과해서 2000까지는 1000을 빼면 돼. 800.
법조문으로 물어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여기는 50% 이하,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그럼 5번은 뭐다? 자, 누진세율 대상을 예정신고를 2번 할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럼 합산하지 않았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6번은 뭐를 물어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틀린 것. 그리고 괄호 갑은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지. 자, 언제 팔았어? 3월 15일. 뭐를? 건물. 그럼 말일부터 2개월. 그럼 언제까지 예정신고한다? 5월 말일 맞네.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없어요. 폐지. 그래서 정답은 2번. 10% 5% 안 빼준다고요. 적용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나 안 하면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예정. 그리고 3번.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네. 그럼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무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중부과 금지.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는 안 붙어요. 원칙이. 자, 그 다음 4번. 자, 뭐를 신고 납부하는 거야? 양도차익 계산하죠. 여기서 뭐를 공제한다? 장기와 기본공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이 과정을 신고합니다. 자, 5번은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17번. 자, 거주자 갑은 2017년에 국외의 일체자, 국외 겁니다. 이제 국내께 끝나고 국외. 자, 10만 달러. 외화 차입 쭉 읽어보죠. 옳은 거다. 괄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뒀다. 5년. 그럼 양도세 신고납부 해야죠. 1번. 자, 국외주택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차감한다. 이거는 국내 것만 하는 거야. 추계할 때. 추계는 국외가 안 써. 그럼 뭐를 차감해야 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차감해야 됩니다. 이게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쓰는 지문이다. 자, 그 다음 2번. 국외. 환율 변동. 환율 변동. 벌었네. 환차익. 그럼 이거는 세금이 없어. 그래도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왜?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틀렸네요. 그리고 3번. 국외거는 기본공제 250은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한다. 아니한다. 틀렸죠? 공제한다. 그러나 4번은 장특공제, 물가상승분은 3년 보유에 따라도 장특공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 4번. 자, 갑은 국외거. 자,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왜? 5년. 문제에서 5년 나왔네. 자, 18번.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자, 민간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자, 실거주 해야죠? 거주기간 5년. 그럼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5년은 항상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봐야 돼요.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부터 하면 큰일 나. 숫자가 나오면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항상 옆에 글씨를 봐야 돼요. 맞고. 자, 2번은 뭐다? 포인트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이전. 그럼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2년 보유 안 따져요. 그럼 1년 6개월 거주니까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고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3번은 포인트가 뭐다?
세대전원이 출국했잖아.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죠? 그럼 이민 갈 때는 1주택자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팔아야죠. 그러면 비과세 한다고요. 2년 보유 안 따지고. 딱 보니까 근데 뭐가 없어? 2년 이내가 없네. 그 대신 뭐가 나와? 6개월 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출국했다는 거야. 그럼 양도일로부터 6개월.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결국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을 받지 않는다. 자, 4번. 역시 국외거주.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원. 세대전원입니다. 역시 몇 년 이내에 팔다. 2년. 근데 여기서 국외거주는 필요가 나오면 이게 포인트예요. 1년 이상 필요로 가야 돼요. 왜 틀렸다? 6개월 이상 계속 필요. 1년 이상 계속 필요로 가야 됩니다. 6개월을 뭘로 고쳐야 돼? 1년 이상.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4번은 국외거주 필요가 나오면 앞에는 1년 이상 요건 6개월 이상 하면 틀려요. 그리고 5번은 1주택이 수용당했네. 몇 년 이내에 팔아? 5년. 그리고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과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팔아야지. 그럼 잔존주택이 있으면 팔기가 어렵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3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1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9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뭐다? 집이 두 개야.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보는 특례주택. 아주 중요한 문제죠? 틀린 것 1번. 자, 그리고 1번의 과로는 뭐다? 조정지역이 아니다. 그럼 2년 거주 안 따지죠? 팔아먹을 때? 자, 1번. 혼인. 자, 혼인은 포인트가 5년 먼저. 5년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왜? 보유기간 4년이니까. 그럼 2년 이상의 보유했죠? 그러니까 2년 거주는 필요 없어요. 왜? 문제가 조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거주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뭐다? 포인트가 동거복량. 60세 이상. 미만도 포함. 그럼 동거복량 숫자만 봐. 10년 먼저. 10년 먼저.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3번. 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이게 일시적 2주택이야.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종전.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어요. 그럼 우리가 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됐죠? 뭐가 빠졌어?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막사하면 안 돼요. 양도하기 전 1년 이상 지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개. 뭐가 빠졌다? 1년 이상 지난 후. 그래서 1년 이상 지난 후는 여기에만 쓰는 거예요. 3번에만. 일시적 2주택. 자, 4번은 뭐다? 귀농. 자,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5년. 그래도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5년. 일반 주택.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아까 했죠? 자, 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 그러면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일반 주택을. 그럼 지문이 기니까 묶어서 뭐다? 법정 요건 충족 비과세. 여기서 법정 요건이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네. 자, 20번.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자, 양도한다.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공식을 꼭 알아야 돼요. 원칙이 뭐다? 실제 양도가액.
그럼 빼기 실질 취득가액. 그 다음 실제 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여기에다 뭐를 빼야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뭐가 나와? 양도소득금액. 여기다 뭐를 빼야 돼? 기본공제 250.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 다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죠. 그러면 산출세.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이해를. 자, 그럼 이제 대입만 시키면 되잖아요. 얼마에 팔았다? 15억. 그럼 읽는 순간 뭐다? 고가주택이네. 12억이 넘어가니까 고가주택이죠? 12억을 나중에 차감해야 돼. 자, 그 다음 총 필요경비가 얼마야? 5억. 총 필요경비가 5억이야. 그럼 양도차익은 10억이 나와. 전체 양도, 근데 단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니까 12억을 차감해야 됩니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12억 차감. 이렇게 차감해서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즉 15억 중에 3억, 12억 중에 12억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5분의 3, 3, 5, 15, 3, 1은 3, 5분의 1. 그럼 20%가 고가주택 부분이에요. 그럼 10억.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1억. 1억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공제율이 몇 프로다? 10년 보유, 10년 거주 하니까 몇 프로야? 80%. 4%, 10년 4%, 40, 10년 거주, 80. 자, 그러면 얼마야? 8천만 원. 이게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자, 이게 1억이 아니라 2억이죠. 그죠? 20. 그럼 공제율은 80, 8천. 그러면 얼마 나와? 1억 6천. 1억 2천. 80%니까. 28은 16. 자, 다시. 자, 일단은 2억이 나왔어요.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2억입니다. 자, 그럼 2억의 장특공제 공제율은 80%야. 그럼 28은 16. 얼마다? 1억 6천. 그럼 장특공제는 1억 6천이야. 고가주택 부분. 그럼 고가주택 소득금액은 4천이네. 그리고 기본공제는 12억 차가 많아져. 250. 그럼 과표는 3,750이 나오네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1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2억을 답해야 돼요.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물어보면 1억 6천을 답해야 돼요. 3번.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을 물어보면 4천. 기본공제를 물어보면 250, 과표를 물어보면 250이면 3,750.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다. 그래서 항상 12억이 넘어갈 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12억을 차감해야 돼요. 이게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그럼 15억 중에 뭐다?
15억 중에 3억만 과세하겠다. 5분의 1, 20%. 그럼 2억에 10억에 20%면 2억. 그래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물어볼 때는 답이 2번이야.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물어보면 답이 3번이야. 1억 6천. 그리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답이 몇 번이야? 4천. 아니다. 4천만 원이죠? 4천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을 물어보면 4천. 그 다음 마지막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3,750.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